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 나온 핫한 이슈들과 종목들, 남은 오후장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지 두 분 통해서 인사이트 얻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IS앳 김태성 본부장, SB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는 탑픽주를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의 탑픽주가 HL 만도였습니다. 네. 38,000원대 편입을 해주시고 나서 네. 지금 일주일 만에 지금 42,000원대까지 올라왔어요. 거의 한 10% 가까운 수익을 일주일 만에 내고 있는데 보니까 최근에 기관이 꾸준하게 사들이고 있더라고요. HL 만도 조금 더 가져가 볼까요? 네, 일단은 저는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져가셔도 됐고 없으신 분들은 지금의 위치도 괜찮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최근 사실 오늘 이제 지수가 상승하니까 요 며칠 우리가 좀 겪었었던 고통을 잠시 또 잊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수가 빠질 때마다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원달러 환율에 따른 외국인의 수급이었습니다. 그런 흐름에도 HL 만도와 현대위아가 공교롭게도 굉장히 잘 버텨줬다라는 것은 결국 환율 수혜주이기도 하면서 기존의 본업, 자동차 쪽에서 좋은 모습을 보임과 동시에 로봇 산업 쪽에도 굉장히 또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HL 만도도 괜찮고 현대위아, 그때 당시 HL 만도 이야기 드릴 때 경쟁사 현대위아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두 개가 같이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뷰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HM만도 계속해서 보유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각 섹터별로 저희가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반도체 섹터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어제부터 TPU냐, GPU냐 정말 이야기가 분분한데요. 구글의 제미나이 3.0에 쓰이는 TPU 반도체가 AI 칩의 판도를 뒤흔들면서 반도체 시장의 또 하나의 또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엔비디아와 이 챗GPT의 오픈 AI 밸류 체인으로 묶인 종목들은 하락했는데요. 반면에 구글과 브로드컴 밸류 체인으로 분류된 종목들은 또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런 빅테크들의 경쟁 심화가 우리 국내 반도체 탑2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또 수혜를 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그래서 그런지 삼성전자는 현재 한 2% 넘게 상승하면서 지금 장중에 상승폭을 더 키워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한 약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AI칩 경쟁 심화에 따른 반도체 대장주들의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시장에서 미국 증시는 TPU 대 GPU의 싸움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공교롭게도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싸움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굳이 우리나라 기업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눌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숫자와 데이터를 놓고 보면 그러면 삼성전자는 구글에 납품선이 있고 SK하이닉스는 구글 쪽에 납품선이 없느냐? 이게 아니거든요. 지금 브로드컴에 먼저 삼성전자보다 HBM을 공급한 쪽은 SK하이닉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들어간 것이 삼성전자, 즉 지금 브로드컴에서 만들어내는 TPU에 들어가는 HBM3 8단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모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구글이 올라감에 있어서 반대급부로 엔비디아가 경쟁사로 좀 보이다 보니 엔비디아 하락에 SK하이닉스가 장 초반에 눌림이 좀 강하긴 했지만 저는 만약 이런 이유로 삼성전자는 올라가고 있고 SK하이닉스가 빠진다라고 하면 저는 그 SK하이닉스의 가격적인 매력도를 한번 이용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는 하드웨어냐 이제 소프트웨어냐의 싸움,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에서 제미나이 3.0 버전이냐 아니면 챗 GPT냐 이제 이 싸움이 벌어졌지만 여기서 낙수 효과를 받아볼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누가 더 우위에 있고가 아니라 우리나라 반도체 투톱은 어떤 모든 상황에 지금 우호적인 상황이다. 여기에 환율 수혜까지 얹어졌을 때 아마 4분기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성적표는 생각한 것보다 더 높은 영업 이익률을 보여줄 수 있겠다 의견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지금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여기에다가 또 지금 환율 수혜까지 본다면 4분기의 실적은 이 두 기업 모두 예상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지 않을까 하는 또 긍정적인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구글의 TPU 반도체가 주문형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도 ASIC 반도체에 대한 종목들이 시장에서 또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투자해놓은 시간에서
시장에서도 많은 소부장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었는데 이주호 본부장님, 대부분이 기판 아니면 테스트 소켓 쪽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석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판과 소켓으로 대응을 해봐야 될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지금 테스트 소켓 관련주들 상승 배경에는 일단 상품이 다양화된다라는 점,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끼리 경쟁을 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에 좀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TPU든 MPU든 GPU든 그런 상품들이 늘어나면서 미국 내에서 경쟁을 한다. 그럼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 맞춤형으로 주문형 반도체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이 수율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은 테스트 소켓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면은 물량이 증가하면은 이 테스트 소켓이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이끌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아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얘기하셨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조금 더 강한 이유는 저는 파운드리 쪽 기대감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삼성 파운드리가 지금 테슬라랑 뭐 칩 수주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미국 안에서 빅테크 기업끼리 경쟁을 하게 되면은 그들이 모든 물량을 다 TSMC에 맡길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미국 기업들도 이 물량들을 지금 주문이 너무 밀려서 TSMC가 처리를 못하면은 그 대안으로 지금 생각하는 게 삼성 파운드리이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들도 반등이 나오는 이유가 아마 이 부분이 좀 영향을 받아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봐야 될 쪽은 뭐 테스트 소켓이라던가 저는 삼성 파운드리와 관련된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 그 밑단에 있는 뭐 두산 테스트라던가 웨이퍼 테스트라던가 오사트라던가 이런 쪽까지 확장 지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TSMC가 현재 몰려드는 주문으로 추가 생산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 물량이 삼성 쪽으로 향하지 않을까. 삼성 파운드리 향 수혜주의 밸류체인 종목들에 집중해보자. 그리고 소켓주 이야기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은 오늘 시장의 주인공인 제약바이오 섹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빅파마들이 적극적인 M&A 행보를 보이면서 1년 만에 M&A 규모가 200% 가까이, 2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시장에 이미 출시됐거나 뭐 후기 임상 단계에 있어서 리스크가 비교적 적은 그런 기술 이전하는 형식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꾸리고 있는데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국내에서도 ABL 바이오와 D&D 파마텍이 글로벌 빅파마의 선택을 받았었습니다. 최근에 또 화이자가 메세라 인수 이것도 굉장히 핫한 이슈였는데 다른 바이오 기업들도 글로벌 빅파마의 이런 M&A 행보에 따른 낙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일단 오늘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면역 항암제가 좀 핫하긴 한데 네. 비만 치료제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비만 치료제 쪽을 보면 펩트론 대 인벤티지 랩이 이번 주에 가장 큰 화두가 좀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이제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D&D 파마텍은 좀 논외로 치고, 그리고 임상 데이터 일정이 가장 빠르다고 보여지는 한미약품은 또 논외로 제외하고 보면 아마 시청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볼 부분이 펩트론 대 인벤티지 랩이 아닐까 싶어요. 이번 주 초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죠? 인벤티지 랩은 지금 베링거하임과 같이 두 번째 연구개발 연구 과정을 지금 같이 진행을 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펩트론은 벌써 1년 반째 할 수 있겠다, 할 것이다,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마침표를 좀 찍어주지 못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장중에 인벤티지 랩은 그나마 강세, 하지만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급락이 나오는 모습들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는 향후 임상 데이터를 보고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도 계속 자료를 봤더니 어느 한쪽을 편들기는 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두 기업 모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은 더 보유를 했다가 대신 장중에 변동성이 나오면 만약 시청자분이 택한 기업이 좋은 결과를 보지 못했고 상대적으로 경쟁사라고 불리우는 옆에 있는 기업이 좋은 모습을 보일 땐 리스크 관리는 좀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한번 적극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외적으로 보면 비만 당뇨 쪽의 시세보다는 오늘 그동안에 오르지 못했지만 올랐었던 CDMO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쪽도 굉장히 자리를 좀 잘 잡아가는 상황이라 이쪽을 바라보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펩트론과 인벤티지랩이 모두 장기 지속형 주사제라는 같은 시장을 타겟팅하고 있는데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지 이번 주 흐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제약바이오 기업들 가운데 인적 분할된 기업들이 재상장되면서 정말 위아래로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많은 분들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급락했을 때 지금 저점일까? 좀 따라잡아야 될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제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어제와 그제 급락한 이후에 오늘 두 자릿수대 급반등을 보이고 있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주호 본부장님. 삼양그룹에서 인적 분할된 삼양바이오팜도 최근 연이틀 상한가에 안착되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시세가 이어질 수 있는 쪽은 어디라고 보실까요? 이거 참 어렵습니다. 이게 신규 상장한 종목이 양쪽이 좀 되게 분명하게 엇갈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삼양바이오팜은 뭐 충분히 힘이 너무 좋다 보니까 더 갈 수도 있겠죠. 다만 단기 고점에 대한 부분 우려 속에서 좀 단기 차익 매물도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반대로 삼성 에피스홀딩스는 지금 3거래일째 딱 되는 날 좀 급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첫날에 상장했을 때 61만 1,000원이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래서 오히려 좀 기술적으로 뭐 이거를 신규 상장한 종목을 가지고 뭐 기술적으로 어떻게 한다 뭐 이렇게 하기보다도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간에 빠진 거에 대비해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쪽은 오히려 삼성 에피스홀딩스 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양바이오팜도 기업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어쨌든 좋은데 지금 이틀 동안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본다면 둘 중에 뭐 하나 꼽자면은 저는 에피스홀딩스 쪽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도 지금 종목별, 섹터별로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요. 최근에 새내기 종목인 로켓헬스케어가 또 한 번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또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오늘은 프로티나까지 그 바톤을 이어받고 있는데요. 이주호 본부장님,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다 온기가 좀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신규 상장 바이오 종목들 기술적 분석이 조금 어렵다는 게 있잖아요. 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가장 오늘 비만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제약바이오주들의 랠리 속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처음에 미국이 금리 인하한다고 했었는데 다시금 돌렸다가 동결 가능성 높아졌다가 다시 또 금리 인하 쪽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특히나 제약바이오 쪽에 굉장히 투심을 주고 있고 그리고 ABL바이오가 쏘아 올린 공이 지금 제약바이오들의 특히나 플랫폼 기술 이전하는 기업들의 굉장히 뭐 훈풍을 불어와주고 있고 그 안에서도 또 신약 개발하고 판매를 잘하고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이 또 약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뭐 거의 제약바이오가 동시다발적으로 다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핵심은 이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바이오는 단순하게 신약 FDA 승인 모멘텀만 가진 기업이 아니라 이제 뭐 기술 이전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어떠한 미국의 어떤 뭐를 해서 거기서 뭔가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돈을 결국에는 벌 수 있는 방향으로 가냐 안 가냐에 따라서 주가가 가는 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은 저는 연말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역시나 기술 이전 모멘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돈을 어떻게든 잘 벌 수 있는 그런 모멘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그럼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외에 또 2차 전지주들이 오늘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리튬 가격이 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늘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도 2차 전지주 내에서 리튬 관련 종목으로 묶인 기업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세비캠이 현재 거의 10%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하이드로 리튬, 중앙첨단 소재 등 2차 전지주들 흐름 좋습니다. 김태정 본부장님, 리튬 가격뿐만 아니라 미국 ESS 시장의 고성장도 지금 2차 전지의 상승을 이끄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들어서 2차 전지주들 좀 기간 조정을 거친 것 같은데 연말에 순환매 랠리 다시 한번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사실 이제 수요가 늘어났다기보다는 공급단에서의 조절을 통한 가격의 상승이다 보니 연속성에 대한 부담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간밤에 테슬라의 유럽 전기차 판매량의 데이터가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에 상장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이제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하는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많아졌구나를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압축을 해서 판단을 해봤을 경우에 지금 리튬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전제하에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라는 전제하에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폐배터리 재활용하는 기업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비용보다 그
리튬에 대한 가격이 워낙 낮다 보니까 건들면 좀 손해였었던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원자재에 대한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배터리를 회수해서 다시 재활용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가장 빠르게 또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지금 반응을 하는 쪽이 보면 성일하이텍 그리고 이제 세비캠이라고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이들뿐만 아니라 저는 에너지 저장 장치에 좀 특화되어 있는 쪽을 한번 보신다면 일단 최근까지 시세가 좋았지만 눌림이 좀 세게 나왔었던 한중 NCS의 지금의 위치도 반등이 나와야 하는 구간에서 지금 반등력이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상신 EDP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중대형 배터리 캔 케이스를 좀 만드는데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신 EDP를 대체할 만한 경쟁사가 없다는 것에 저는 포커스를 좀 맞춰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기업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에코프로도 좋은데요, 포스코 쪽도 좋은데요라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쪽이 실제 리튬 가격 상승에 조금은 더 좀 빠르게 수익성을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하는 키워드를 보신다면 전체 매출에서 ESS-발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더 나은 선택지가 아니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안에서는 투자 포인트로 ESS라는 점 까먹지 않게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원전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달 현대건설이 80조 원 규모의 미국 원전건설 수주를 따냈다는 한 언론사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현대건설이 해당 보도와 관련해서 한 달 내로 재공시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조만간 미국 원전사 부문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점에서 한번 이야기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주호 본부장님, 장 초반에 원전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여전히 두산에너빌리티 5%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BHI도 5%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원전주들 너무 지지부진했었는데 오랜만에 그래도 좀 시원한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현대건설을 비롯해서 원전 확실한 수주 모멘텀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었는데, 그럼 현대건설에서 그 이야기한 그 미국 원전 수주 소식이 나온다면 또 한 번 바람이 불 수 있을까요? 저 보통 한 달 이후에 재공시한다고 해놓고 또 미뤄지는 경우가 대부분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네. 저거를 기대하시기보다도 오늘의 원전주의 반등은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117조 원 투입해가지고 부족한 전력을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커버하겠다라는 내용 때문에 오늘 원전주들이 일제히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현대건설에서 재공시를 통해서 확정적으로 얘기를 해준다면은 현대건설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의 바람이고, 막상 저게 이제 보통 재공시한다고 했을 때 확실하게 재공시 해주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재공시한다는 거 말고 그냥 공시가 나와버리는 게 오히려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수주 공시는 우리가 따로 기대를 해보고, 뭐 재공시 이런 것보다도 지금은 미국에서 역시나 AI 뭐 거품론, 버블론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구글이 소화기로 불 껐다라고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금 AI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면서 상승이 나왔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우주항공 테마들 최근에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와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 1시에 누리호 4차 발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야간에 누리호가 이렇게 발사되는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번 누리호 4차 발사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주관을 합니다. 김태정 본부장님, 최근에 우주항공 쪽으로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데 이번 누리호 발사 좀 단기적으로 상승을 불어넣을 수 있을 만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그럼 보통 발사일이 오늘이면 오늘 가장 좀 강해야 되거든요. 네, 조용해요. 그런데 오늘 그렇게까지 또 강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역별 구간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 뭐 8월달, 9월달의 구간처럼 정별에서 상승세가 나왔다면 아무래도 이제 따라 움직이는 종목군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필 오늘 같은 타이밍에 우주항공 쪽에 또 세트랙아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중에 몇 개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트랙아이인데, 기술 유출에 관련한 좀 악재 뉴스가 오늘 장 초반에 좀 나오면서 이런 날 또 하락 어떤 음봉 캔들을 좀 크게 받은 상황이라 저는 굉장히 좋은 뉴스라고는 알고 우리나라 기술력의 발전을 위해서는 성공적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것을 원하지만 관련 종목으로 이제 투자는 저는 고민할 필요는 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이것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했는가?
생각을 해보면 다들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뉴스에 크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고 오늘 만약에 지수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이 강하다면 이쪽에서의 트레이딩 플레이를 해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드렸겠지만 오늘 이렇게 지금 1%대 상승하는 건 지수가 워낙 좋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발생을 하는 변동성 정도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는 개별 이슈가 있는 석유화학주들이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석유화학 업계 구조조정이라는 이 단어, 이 바람이 한번 거세게 불면서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또 정부가 석유화학 특별법까지 추진한다라고 하면서 정부 정책 모멘텀까지 붙은 상황입니다. 이주호 본부장님. 석유화학 기업들의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건 저는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기는 해요. 단기적인 급등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업황 회복에 따른 시그널로 좀 봐도 될까요? 이게 지금 업황이 회복이 안 되니까 정부에서 나서서 특별법 해가지고 개선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업황 회복으로 지금 올라가는 것보다도 정부에서 뭔가 해가지고 수혜를 받을 것이다에 대한 기대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단기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 석유화학 같은 기업들은 대부분 중국의 저가 공세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구조적으로 개선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는 점, 그래서 단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석유화학주들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순서로 두 분의 탑픽주를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태성 본부장님의 HL 만도를 이을 수 있을 만한 오늘의 탑픽주는요? 네, 일단 뭐 저도 굉장히 좀 많이 고민을 했는데 결국엔 ESS 에너지 쪽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오랜만에 2차 전지 쪽으로의 수급이 개선이 되었고 그동안에 사실 2차 전지는 전강 후약의 정말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줬던 섹터인데 오늘만큼은 이젠 전강 후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확률이 높은 쪽은 ESS가 아닐까 싶어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한중 NCS라는 기업을 좀 가지고 나왔고요. 한중 NCS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매출에서 80%가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 15에서 20%는 뭐에서 나오느냐? 사실 에너지 저장 장치 부속품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전체 매출이 모두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나오는 기업이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현재의 가격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기술적인 조정을 통해서 37,000원까지 부근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는 손절 관리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올라갈 경우에는 55,000원이라는 목표까지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중 NCS였고요. 이어서 이주호 본부장님의 탑픽주도 ESS네요. 두 분의 합이 너무 네.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방금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 오, 네. 1,852억짜리 이제 ESS 장비 공급 계약 공시가 나온 터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올해 그러니까 3분기 때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주가가 많이 빠졌고요. 지금 또 공시가 나왔고 4분기부터는 플러스 에너지 양 쪽으로 ESS 공급에 대한 부분으로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절묘한 타이밍에 또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좋은 흐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ESS 쪽은 앞으로도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목표가는 31,000원, 손절가는 2만 원 말씀드릴게요. 네, 방금 막 1,800억 원대 규모의 공급 계약 소식이 나왔습니다. 서진 시스템까지 오늘의 탑픽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